자, 오늘은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돈 당연히 필요하지, 그지? 또 가족 맞습니다. 사람 어쨌든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 그지? 가족 간의 사랑 또는 연인 간의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죠? 친구 간의 우정 이거 다 필요합니다. 돈, 명예, 또 권력의 권력, 명예 이것도 필요하지, 그지? 보금자리.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굉장히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겠지, 그지? 또 뭐가 필요할까? 목표. 거주지. 그렇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을 달성했을 때 또 느끼는 성취에서 오는 행복 이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질 높은 정주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자연 환경, 그 다음에 문화 환경, 복지 환경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좀 전에 여러분 이야기한 돈이지. 독재국가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경제적 안정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학생 목표는 행복과 물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은 과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비해서 행복도 계속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해볼 겁니다. 자, 활동자 보세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될까? 금전적, 금전적, 두 글자라면 비용, 또 이익, 자본, 자금, 자금 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또는 수입도 맞는 말이죠, 그지? 적절한 자금, 자본, 소득, 수입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배가 고픈데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은 일정 수준이라는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의 여러 가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뭘 해야 되냐면은 경제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죠. 수출, 수입, 이걸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지역이 잘 되게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직결이 보장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부가 증대되면은 국민의 수입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국가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의 괜찮은 존재할 수 있겠지, 그지? 그걸 뭐라 그래? 빈부격차 또는 양극화입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 그렇죠.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도 심합니다. 수도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방이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격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빈곤과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국가가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행복도 계속 같이 올라갈까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파란 구슬을 선택하면 당신은 한 해 3천만 원을 벌고 다른 사람은 그 절반을 벌어줍니다. 반대로 빨간 구슬을 선택하면 당신은 한 해 1억 원을 벌고 다른 이들은 그 2배를 벌게 됩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리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전 세계 30개국의 소득 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기존의 경제 논리라면 소득 증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런데 이스털린 교수는 소득이 일정 시점을 지나게 되면 행복도가 그와 비례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을 볼까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행복도가 증가했죠. 하지만 개인 소득이 급속도로 늘어난 1970년대까지는
다시 행복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의 인연이 뜰 것이다, 계속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슬린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40년대, 60년대까지 경제 성장이 될 때는 행복도가 늘어나는데 60년대 이후 7, 80년대 소득이 확 늘어나는데 오히려 행복도는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빈부격차도 원인이 될 수도 있지, 그지? 전체의 소득은 커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렇잖아, 그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나라를 사도 몇 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지? 하지만 미국에서도 굶어 죽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 실제 미국의 지하철 노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빈부격차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빈부격차 중에서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지, 그지? 또 어떤 게 원인이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는 한계회요, 그 함이야기가. 그 어떤 소득이 계속 올라갈수록 행복도 비례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소득이 많아지면 그게 비례하지 않게 그렇지, 그지? 행복이 내려. 소정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지점이 지나면은 그게 한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스터린의 역설이에요. 그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되기 위해서 내가 또 뭘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되지, 그지? 스트레스 많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또 돈 관리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스트레스도 있어요. 도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 함부로 사귀잖아요. 늘 의심을 하고 혹시 이 사람이 돈 때문에 나한테 못 오는 걸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친구 사귀기 어려운 그런 친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터린이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소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터린이 주장한 이유입니다. 이 조사 이후 이스터린은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추가 조사를 했는데요. 경제는 더 성장했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를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비턴 교수는 국가별 소득을 절대액이 아닌 증가율로 분석해 소득과 수명이 거의 정확히 비례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수명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일본, 미국 뭐 이런 그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수명이 높습니다. 그죠? 수명이 높은 나라 행복하겠어, 수명이 적은 나라 행복하겠어. 아무래도 높은 것들이 좀 유리하겠지, 그지?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선 경제 성장에 따라 영아 사망률이 확실히 떨어졌는데요.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돈과 행복은 바늘과 실이잖아.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얘기하길 부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라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돈 또는 부는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더 벌고 싶게 욕심이 점점 커지고 아까 욕심이 이야기한 욕구지. 인간의 욕구가 한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면은 또 더 가질 수 있고. 실제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왜 돈 벌어? 이재 같은 사람 왜 돈 벌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평소에 못 쓰잖아, 그지? 그냥 있는 거나 쓰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삶의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뭐 하는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행복도 누리기 어렵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좌절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 어쨌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무제한이라고 어느 하나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요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뭘 줄여야 돼? 욕망을 줄여.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가 조절을 하면 된다는 거죠.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욕심, 욕망을 적절하게 다스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방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행복하다. 요 입장에 대해서 이스터린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소득이 일정 시점 지나면 행복이 소득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밀리가 이해한 한계 고용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흥국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찬성 주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명도 증가했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연하 사망률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수명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잘 됐다는 입장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과연 돈이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상대적인 것이 중요한가? 그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잘 나왔는데 저희는 돈을 살짝 바꿨어요. 여러분 둘 중에 짝지 중에 한 명은 빨간 구슬, 한 명은 파란 구슬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파란 구슬 선택하면 나는 1년에 5천만 원을 주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거의 대부분 사람, 같은 나라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3천만 원 벌어요. 근데 만약에 빨간 구슬 선택하면 난 1을 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은 전부 2억을 벌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구슬을 선택했을 때 더 행복할까? 자, 파란 구슬 손 들어보세요. 파란 구슬. 네, 좋습니다. 여성이 한번 이야기해봐. 왜 파란 구슬이 되는 거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남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양을 살 때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남들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부자니까 기분도 좀 좋을 수 있겠지 그지? 네, 좋아요. 그럼 빨간 구슬 선택하는 사람 좀 들어봐. 좋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좋습니다. 동거리 한번 이야기해 봐. 남들보다 못 벌어도 저만 잘 먹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그러면 동거리는 뭘 중시했습니까? 돈의 가치는 솔직히 5천만 원이랑 차이 나지 그지?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1억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돈의 그 절대적 가치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 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짝과 한번 토론해 보겠어요. 지금 그러면 토론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파란 구슬이고 둘 중에 한 명은 파란 구슬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둘 다 똑같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나중에 정하면 됩니다. 자, 잘 들어봐. 자, 잠시 주목. 자, 박수 두 번 시작. 하기 전에 자, 역할을 정했으면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근거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파란 구슬이라고 하면은 파란 구슬에만 왜 이 구슬을 선택할 때 내가 더 행복한 이유를 쓰면 됩니다. 또 나중에 토론하면은 그 이유를 가지고 토론하면 돼요. 그럼 짝은 뭘 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자기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한 1, 2분 줄 테니까 역할 정하고 여기에 이유적인 시작.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바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떨어졌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빨간색은 내가 일단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이런 제가 예를 많이 벌어서 상대방을 신경 안 쓰는 건데 그건 만약에 신경을 안 쓴다면 물가가 오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보다 먼저 더 좋은 물건들을 살 때 자기는 돈이 조금 더 부족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더 만들어 내가 빨간 거 내가 5천만 원을 번다면 5천만 원이 결국 1억 그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되는 것이. 왜냐? 경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버는 것보다 많이 벌면 결국 그거에 맞춰 경제 기준치가 내려가게 되고 결국 5천만 원은 1억 그 이상 2억 상의 가치를 띠게 되면서 3천만 원이 이제 1억이 되고 5천만 원은 2억이 되고 정말 시간이 이거죠. 이 빨간색 그냥 성공한 자수 자, 박수 두 번 시작. 자, 이제 토론 잘하고 있는데, 딱 2분 지났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두고, 연다하고, 남은 시간에 신고의 근거를 빈칸에 적도록 합니다. 시작. 신고의 근거를 빈칸에 적도록 합니다. 좋아요. 자, 교과서 33쪽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3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네? 33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예. 이 내용을 활동지 제일 밑에 요약을 합니다. 읽고. 요게 이게
유한국가일수록 더 행복할까에 대한 이틀리는 여기에 찬성일까 반대일까? 유한국가일수록 더 행복하다에 대한 이틀리는 반대겠지. 그게. 반대를 여기에 요약하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세 번째 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소득과 충족되면은 소득이 증가의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찬성은 여기에서 적절히 요약해서 한 줄 쓰면 됩니다. 시작. 자, 앞에 보면은 유한국가일수록 더 행복할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틀리는 핵심 내용이 첫째 줄 되어 있거든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은 더 이상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찬성 입장은 소득이라면 일단 뭐 하면 늘어나 선택할 기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선택기가 훨씬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없다.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도 계속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뒷면 넘어갑니다. 활동지 뒷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시간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작가 토론을 할 거예요. 자, 개별 활동. 찬성 근거 2개, 반대 근거 2개를 지금 여러분들이 씁니다. 그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논제는 부양국가일수록 더 행복하다인데 찬성 1, 반대 1에는 뭘 쓰느냐? 좀 전에 본 이 내용을 쓰면 됩니다. 찬성 1에는 요걸 한 줄 쓰면 되고 반대 1을 요걸 한 줄 쓰면 됩니다. 그럼 찬성 2와 반대 1은 뭘 써야 되겠어? 내 생각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좋아요. 폰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도 좋아요. 총 4가지의 근거를 만드는 거야. 근데 왜 선생님이 교과서 거를 한 개씩 만들었을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생각도 한번 추가해보는 거지. 좋아요. 지금부터 찬성 2개, 반대 2개 근거 만드는데 선생님이 시간 한 5, 6분 주겠습니다. 2개는 요약하면 되니까 금방 할 거야. 나머지 2개는 생각을 쓰든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한국가일수록 더 행복할까? 찬성 근거, 반대 근거.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짝 토론을 할 겁니다.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 역할을 정하세요. 역할을 정해서 찬성이 먼저 주장을 하면은 반대가 반박하고 다시 역할 바꿔서 하기.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역할을 정하고 한 2, 3분 동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짝 토론 마치고 나면은 의자를 뒤로 돌려서 모든 토론을 할 겁니다. 모든 토론하고 난 뒤에는 이제 여기에 뭘 적느냐 하면은 모든 토론하면서 미처 자기가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 한 개씩 적으면 됩니다. 모든 토론 여기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짝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찬성 반대 역할 정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성과가 부여하다고 그래도 똑같은 수준의 경기 부유한 국가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으니까 국제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돈 부담 당첨돼 나라만 부유한 걸 수도 있지. 그건 부유. 아시겠지만 중국격차가 일어나 상대적 갈망, 좌절, 노인들을 위해서 불안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도만 되면 된다 이거. 아이고 이게 또 어느 정도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돈 없는 것보다 돈 많은 게 좋다며. 그러면 다른 걸로 뭐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거.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 이런 것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자, 지금부터 모둠 토론을 할 거니까 의자를 뒤로 돌립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참선에 대해서 만약 나만 상대적으로 잘 살면 돼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만 상대적으로 잘 살면 돼. 안다는 사람. 그런 경우도 생각해봐야 돼.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유하면 할수록 행복하다는 건 그렇지 않아. 그런 반대. 그런 나라는 결국엔 멸망하게 돼. 아니야, 근데 지금은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유할수록 행복하다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국민 여러분들이 20년만 버티다 보면 돈 주는 게 필요하다. 뭔지 알지? 돈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 바로 나는 참선 내용을 했거든. 반대니까 나중에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왜 들어? 아니 근데 문제가 부유하다에서 더 행복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보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 돈이 많으면 좀 국민들이 좀 공급격차가 있어도 공급격차가 있어도 일부잖아. 보면은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좀 못 사는 국가에서 만약에 한 명만 잘 살게 되면 공급격차가 더 심해져가지고 더 나라 경제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돼. 그러니까 나라가 분명히 좀 더 좋지 않아? 찬성이에요, 찬성. 자, 예, 시간이 조금 더 하고 싶겠지만은 시간상 모든 프로 노동자하고 이제 오늘 최종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부유한 국가에서 더 행복하다에 대해서 논술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찬성한다면은 근거를 이유를 두 가지를 여기에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찬성한다고 한다면은 반대 주장이 있겠지, 그지? 반대 근거. 그걸 어디에 쓰면 됩니까? 예상 반론을 하나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근거, 반론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재반박해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재반박할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쓰는 것을 개요 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논술 쓰기에 대비해서 오늘 충분히 근거를 찾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입장과 근거를 쓰세요. 그리고 예상 반론과 재반박에 대해서도 여기에 개요를 자산하세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이걸 딱 가지고 시험에 요것을 딱 나눠주면은 그만 쓸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논술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전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했는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남은 한 8, 9분 동안 개요, 최종 입장을 쓰도록 합니다. 이걸 다 적었네. 빠르다. 아직 근데 날씨도 날씨가 계속 나
자, 다음 집중호.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수업 시간에 중앙국가에서 행복하다에 대한 논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고지를 나눠주면 그냥 쭉 써도 돼요. 그대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 사용할 수 있어요.